악의 스케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마이클 스톤이라는 박사가 만든 개념입니다. 수십 년간 600명이 넘는 살인범을 분석했어요. 이 새끼들의 범행 동기, 수법, 심리 상태를 22단계로 나눈 표가 있습니다. 요거를 등급별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 1단계, 가장 낮은 수위의 범행이 뭐냐면은 정당방위나 우발적인 살인이에요. 낯선 침입자에 대한 대응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아니면 군 복무 중 자기 방어를 위해 적을 쏘는 이런 경우들. 가장 약한 규모의 살인인 1단계라고 봅니다. 2단계는 정신질환이 들어가. 그리고 비자발적 살인. 3단계는 격렬한 감정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살인. 예를 들면 남편의 불륜을 목격하고 우발적으로 총을 쐈다거나 그러면 3단계에 들어가요. 4단계, 질투나 복수의 목적으로 일어난 살인. 주로 치정 살인이 4단계야. 5단계는 자존심 손상에 의한 살인인데 마이클 스톤은 질투나 이 복수보다는 자존심 손상이 더 크고 강한 감정이라고 보는 것 같아. 6단계, 심리적인 이유지만 계획하지 않은 살인입니다. 메리 벨이라고 얘가 10살이에요. 영국의 최연소 연쇄살인범입니다. 얘 유형이 6단계에 들어간대. 7단계는 병적 분노 폭발에 의한 계획살인.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이나 최윤종 이런 새끼들이 7단계야. 8단계가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충동적인 살인. 9단계는 반사회적 성향에 의한 계획된 살인. 10단계, 분노나 복수심으로 저지른 조직적 살인. 지존파 이런 새끼들이 여기 들어가고. 11단계, 자기 이익을 위해 계획된 살인. 살인사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11단계예요. 12단계는 충동적이지만 사디즘 요소가 포함된 살인이래. 여기서부터 성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시작해. 13단계, 일정 쾌락이 포함된 계획살인. 14단계, 살인 자체에 성적 쾌락을 느끼는 유형. 15단계는 고문이나 가학적 행동을 동반한 살인이 있어. BTK 킬러라고 데니스 레이더, 이 새끼가 여기 들어가요. 16단계, 희생자 감금하고 고통을 즐기는 유형. 해외 유명 연쇄살인범들은 보통 16단계에 들어가. 17단계는 시신 훼손에 의도적 변형까지 즐기는 경우입니다. 제프리 다머 같은 새끼. 18단계, 살인을 반복하고 점점 악화됩니다. 범죄가 진화하고 점층적으로 잔인해지는 테드 번디 같은 새끼가 여기야. 19단계는 사디즘, 살인 충동이 결합된 계획살인. 러시아에 안드레이 치카틸로라는 새끼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광대살인마 존 웨인 게이시가 19단계. 제프리 다머, 테드 번디보다 얘네가 더 빡센 새끼야. 유명세에 비해. 20단계, 고문, 성폭행, 살해, 시신 훼손의 습관화. 21단계, 대량 살해에 죄의식이 없어요. 그린리버 킬러 얼마 전에 알아봤는데 게리 리지웨이잖아, 걔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22단계, 이건 대체 뭐냐 진짜. 사디즘, 성적 폭력성,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살인, 시신 훼손과 보관, 반복적인 살인, 피해자의 고통과 죽음을 통해 쾌락을 얻는 살인. 1단계부터 21단계의 모든 유형을 다 합해야 돼. 그걸 모두 가지고 있는 새끼가 22단계에 들어가요. 이 표대로라면은 사람마다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 테드 번디, 제프리 다머, 존 웨인 게이시를 22단계에 놓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지금 알아볼 이 새끼는요, 누가 뽑아도 항상 최상위권 22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무지막지한 새끼를 이번에 알아볼 겁니다. 자, 이 사건의 시작. 1973년 4월 20일 밤. 여기가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의 조용한 주택가인데 이 동네 가정집 여기서 어떤 남자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밤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손에 책이 들려있긴 해. 근데 사실 읽는 건 아니었나 봐. 책장이 오랫동안 넘어가지 않더라고. 자꾸 이상한 생각이 나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잊어보려고 한 건데 한 줄도 못 읽었어요, 얘가. 한참 이러고 있다가 시계를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새벽 4시야. 이 새끼가 뭔가 결심이 섰는지 손에 쥐고 있던 책을 덮습니다. 그러더니 옆방 창고로 가요. 공구함에 있는 망치 하나 꺼냈어. 갑자기 책 보다 말고 새벽 4시에 망치가 뭐냐고. 이 시간에 못 박을 거야? 그럼 이까짓 게 뭐라고
발 책 들고 고민하냐 망치질을. 이 새끼가 계속 이상한 생각 들었다고 했잖아요. 망치 들고 간 곳이 제일 큰 안방이야. 집에서. 여기 엄마가 자고 있어요. 조심히 문 열어보니까 엄마가 아주 코 골면서 세상 모르고 자는데 그 앞에 서서 한참 가만히 이렇게 내려다봐.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다. 이제 끝내야 한다. 이지랄하고 막 내리쳐. 엄마가 처음 딱 한 방 맞고 충격에 눈을 떴는데 비명 지를 틈도 없이 사망했어요. 이때 이제 기사로는 설명이 그렇게 나왔어. 수박을 바닥에 내리친 것처럼 머리가 박살이 났대. 원한이 컸나 봐. 범행이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칼 가지고 와요. 목을 잘라. 목이 분리되자 이 새끼가 이 머리를 굉장히 중요한 물건 다루듯이 두 손으로 조심히 머리만 책상에 올려뒀대. 그리고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 머리 이렇게 엄마잖아. 쳐다보면서 대화를 막 해요. 왜 항상 날 무시했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지? 나는 지금 너무 기뻐. 마침내 당신이 입 닥치고 조용히 있잖아. 이 지랄을 해. 여기까지도 개또라인데 이 악의 규모 22단계는 이 선에서 끝나지 않아. 머리 자른 엄마 시신 성폭행합니다. 이게 또 성적 쾌락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죽었지만 수치심까지 주려고 한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야. 이렇게 개 지랄리스틱한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옵니다. 이 새끼가 차 끌고 콜로라도를 가요. 그리고 며칠 뒤 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중전화에 다시 나타났어. 전화를 걸어 얘가. 경찰서로 걸어. 내 이름은 에드먼드 캠퍼예요. 얼마 전에 나는 엄마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찾던 마음의 평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수할게요. 지금까지 말한 이 새끼는 악의 등급 최상위 22단계에 올라가 있고요. 미국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범죄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사이코패스 유형의 연쇄살인범입니다. 에드먼드 캠퍼. 키가 2m 넘어요. 체격 좋고 지능도 높았어. 친엄마, 조부모까지 10명 이상 죽였고요. 악의 규모 22단계에 오를 만큼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 못해 더러워요 아주. 대체 뭐가 이 새끼를 이따위로 만들었냐는 거야. 예전에 이거 알아본 사건인데 복습 차원에서 분량 좀 낭낭하게 다시 준비했습니다. 들어가 보자고. 출생부터 1948년 12월 18일생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라는 곳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나요. 이 시기에 태어난 연쇄살인범들은 대개 그래. 집안이 불우했다고. 사진 봐봐. 저런 새끼가 연쇄살인범이 됐다고. 애기가. 자, 부모. 아빠 이름이 에드먼드 캠퍼 2세.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이름이고 우리가 알아보는 에드먼드 캠퍼는 3세가 되는 거죠. 엄마는 클라넬 스탠버그라고 하는데 둘 다 애를 키울 자격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었대요. 자식들이 보든 말든 눈만 마주치면 막 서로 맹비난 특집을 합니다. 욕이 나 같은 사람은 상대도 안 돼요. 수위 높고 동네 사람들이 이 집을 지나갈 때 꽤 높은 확률로 안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대. 폭력적인 성향도 강해서 집안 물건 막 던져가며 싸웠다는 거야. 당연히 싸움질만 하진 않아요. 엄마는 항시 술에 취해 있었고 아빠만이 아니라 애들에게 막 술 주정에 쌍욕을 했어. 결국 에드먼드 캠퍼 3세가 9살이 되던 1957년 부모가 이혼합니다. 애는 결정권이 없고 양육권은 엄마에게 유리해서 아빠랑 떨어져 살게 됐거든요. 에드먼드가 내성적이야. 그래서 겉으로 막 말하진 않았는데 속으로 항상 술 퍼먹고 욕하는 엄마 대신 아빠랑 살고 싶었대. 맨날 그 뒤로는 이제 엄마 폭언, 비난, 잔소리에 노출돼서 사는 거죠. 애가 위축돼 있었고 항상 주눅 들어있어. 등치는 애들의 몇 배는 되는데 수줍음이 너무 심합니다. 사교성도 떨어지니까 친구들을 제대로 사귀지 못해요. 그럼 얘는 끝나고 뭐 하냐? 혼자 숲에 들어가서 놀아요. 작은 동물들을 친구 삼아 놀았대, 지 말로는. 근데 이게 뭔 백설공주 마냥 숲에서 동물 데리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아니지. 토끼 잡아서 전기 고문하고 살아있는 새한테 불 붙이고 고양이 배 갈라서 장기 꺼내고 이렇게 노는 거야. 10살이 이러고 있는 거야. 아랫동생이 여자애거든요. 동물을 못 잡은 날은 감정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동생이랑 전기의자 놀이, 뭐 가스실 놀이랍시고 고통받다 죽어가는 사람 흉내내고 이렇게 놀았어요. 이게 사이코패스들의 전형적인 유년기입니다. 자기보다 약한 동물,
여기엔 어린 애도 포함돼요. 애도 하나의 동물처럼 독립선상에 놓는 거지. 인간관계를 쌓지 못해 고립되고 죽음이라는 개념에 일찍 눈을 떠요. 요런 애들이. 근데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에드먼드 캠퍼도 어릴 때 이런 특징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 14살이야. 1962년. 엄마가 술주정을 아직도 해. 여기에 지쳐서 가출했어요. LA로 갑니다. 여기 이혼한 아빠가 살거든. 가깝긴 해. 차로 1시간이야. 아빠랑 살면은 지금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무작정 간 건데요. 아빠가 재혼했어. 어린애도 아니고 얘가 지금 등치가 좀 크냐? 이제 사춘기도 올 텐데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런지 아빠가 좀 싫어하더라고. 다시 타일러 가지고 집에 보냈는데 이번엔 엄마가 애를 거부해요. 등치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대. 소심해서 손도 많이 가고 귀찮아서 나는 못 키우겠다는 거지. 뭘 이게 엄마가 할 소리야? 에드먼드는 부모가 둘 다 자기를 거부하자 굉장히 크게 충격받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누가 맡긴 맡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는 수 없이 아빠가 양보했어. 에드먼드를 키우는데 사실 속으로는 새 가정에 충실하고 싶거든. 1년도 안 돼서 시골에 목장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보냅니다.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충격으로 에드먼드는 이 시기에 항상 화가 나 있었대요. 아니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쥐를 걷어들였잖아. 이 사람들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어. 화가 나 있으니까. 사이가 안 좋았대. 지가 잘못했는데도 혼나면 복수한답시고 할아버지가 키우던 개를 밟아 죽입니다. 심심하면 할아버지 총 꺼내가지고 산에 새들 쏘러 다녔고 1964년 8월 27일 에드먼드 캠퍼 검색하면은 이 날짜가 정확히 나와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지. 또 심심하다고 사냥용 총 챙겨서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 새끼 하는 짓 뻔하잖아. 새나 때려잡을 게 뻔하니까 너 새 좀 그만 쏘라고. 집에서 공부 좀 하고. 그래요. 말 좀 듣고. 잔소리 조금 했거든. 그리고 할머니가 뒤돌아서 이제 일하러 가는데 할머니를 쏴버렸어. 그리고 집에서 칼 꺼내와갖고 할머니 등을 3번 찔러요. 원한이 있었다는 거야 할머니한테도. 잔소리하니까. 이때 외출했던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손자의 아내 살해 장면을 봐요. 할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하기도 전에 에드먼드가 아무 고민 없이 할아버지도 쏩니다. 1964년 8월 27일 이 새끼가 15살밖에 안 된 나이거든요. 중2짜리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죽인 거야 지금. 이게 에드먼드 캠퍼의 첫 살인입니다. 그동안 작은 동물들은 수없이 죽여왔는데 사람은 처음이잖아. 동물 쏠 때랑 너무 느낌이 다른 거야. 이 새끼도 당황했어. 일단 시신을 차고에 옮기고 어떻게 수습할지를 고민했죠. 한참 생각하다가 안 되겠나 봐. 엄마한테 전화해서 범행 사실을 밝힙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 새끼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집 나와 아빠 집에 갔던 애잖아. 그럼 사고 쳤으면은 엄마보다는 아빠에게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사이코패스들의 어릴 때를 보면은 유독 여자에게 지배받아오면서 살아온 경험들이 있거든요. 얘잖아 그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얘들이 행동을 또 그렇게는 안 합니다. 이게 지배의 무서움이야. 매일 맞던 사람은 하루 안 맞으면 그날 불안해요. 안 맞으면 다행인데 왜 불안해하냐고. 너무 불안해하니까 차라리 빨리 맞고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해. 그런 개념으로 엄마가 해주는 통제는 싫어요. 근데 이게 몸이 익숙하니까 벗어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그 통제 속에 들어가려는 것 같아. 전화 받았어. 에드먼드의 엄마 클라넬 자수하라 그래요. 이 말에 에드먼드는 시키는 대로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또. 소년법으로 재판받았는데 재판 기다리면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았거든요. 생각보다 지능이 너무 높은 거야. IQ가 145나 된대. 정신상담도 받았거든요. 범행 동기 물어보니까 이 새끼가 단순한 마음이었고 그냥 할머니 쏘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 할머니는 평소에 말이 너무 많았고 할아버지를 쏜 거는 혼자 살면은 외롭고 슬플 테니 내 나름대로 자비를 베푼 거다. 씨발 이게 정상이야? 조현병 진단 나왔고요.
소년원 대신 정신병원 들어갔어요. 정신치료 받아야 하는데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 교도소 가면은 교화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법만 더 배우고 진화해서 나온다고. 정신병원도 마찬가지야. 오히려 더 정신병 걸리는 미친 짓을 배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이 새끼도 먼저 입원한 정신병 선배님들의 다양한 무용담을 듣고 범행 수법을 배웁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어. 가학적인 성관계에 관심이 든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저지르고도 쉽게 들키지 않을 수 있는지 노하우도 전수받았대요. 이제 빨리 나가서 해보고 싶잖아. 근데 치료가 끝나야 나갈 거 아니야.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못 나가겠죠? 근데 나가요. 왜? 이 새끼는 의사도 속일 정도로 머리가 좋아. 치료가 잘 된 척 정상인 연기를 했고요. 이게 의사들에게 먹혀. 그래서 5년 만인 1969년 12월 18일 20살 생일에 완치 판정받고 퇴원했어요. 차유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거야. 이건 교도소에서 나중에 찍은 사진이고. 누나 여동생은 진작 결혼해서 가족과 연락을 끊었어요. 애미의 미치랄 같으니까. 집안 꼴이 뭐 연락하고 싶겠어? 새아빠 가정 있지. 이미 여기서 자기가 불편해한다는 거 직접 느꼈지. 유일한 선택지. 가장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기야. 혼자 사는 엄마 집에 가는 거. 에드먼드와 엄마 둘 다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같이 살아. 다들 느꼈겠지만 뭐 이 선택은 진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너무 잘못된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는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에드먼드도 취직했어. 멀쩡히 살았다고. 근데 21살, 1970년 얘가 교통사고 당하거든. 일 그만두고 집에서 좀 쉬는데 이때부터 엄마랑 또 지랄 난 거지. 엄마 입장에선 그랬던 거야. 데리고 있기 귀찮은 새끼인데 돈 벌어오는 기계로라도 써볼 생각이었어. 근데 그 역할을 못했잖아 지금 사고 나서. 슬슬 성격 나오는 거죠. 에드먼드에게 맨날 넌 필요 없는 존재야. 너 같은 건 어떤 여자도 좋아해주지 않을걸? 넌 실패자야. 루저. 평신 같아. 이런 말을 대놓고 해 애한테. 에드워드는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듣던 말이니까 별 반응은 안 보였거든요. 그렇지만 뭐 속으로는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지. 이 분노가 터졌어 결국. 더 문제는 항상 이런 분노는 애먼 곳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1972년 5월 7일 이 새끼가 이제 24살인데 오랜만에 차 끌고 나왔어요.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여자 2명 보여? 18살이야. 메리 피스, 아니타 루체사. 여행 다니는 애들인 것 같은데 이 당시 미국에서는 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납치살인이 많기도 했어요. 에드먼드가 얘네 노리는 거야 지금. 앞에 차 세우더니 어디까지 가니? 그럼 애들이 뭐 목적지 말할 거 아니야. 히치하이킹이니까. 이때 에드먼드가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지능적인 행동을 보여줍니다. 뭐 어디 가요? 캘리포니아 가요? 이러면은 에드먼드가 말을 하지 않아요. 시계를 봐요. 마치 내가 얘네를 데려다 줘도 내 시간이 괜찮은가? 계산하는 것처럼. 이런 행동으로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데려다 주고 어디 갈 곳이 있는데 그거 계산하나 보다. 나쁜 사람 아니겠다라고 인지를 한대. 애들이 나이도 어리니까 뭐 겁이 없잖아. 얼른 탔어. 처음에 어색한 거 없이 말 많이 하고 서로 분위기 좋게 잘 가요. 에드먼드가 사람 대하는 능력이랑 또 말빨이 좋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쉬웠던 것 같고 직장 생활 몇 년 하면서 나름 사회성도 생긴 것 같아. 머리도 좋으니까 금방 익혔겠죠. 근데 이 분위기가 오래 안 가. 사람이 적은 외진 곳으로 들어가자 바로 차 세우더니 여자애 둘을 막 때리는 거야. 애들도 밀치고 도망가 보려고 어떻게 했는데 이 새끼 키가 2m 6이에요. 몸무게 136 나가. 이런 거 20대 남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둘 다 목 졸려 죽었어요. 이 다음이 중요한데 이 새끼가 정신병원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왔잖아. 이게 얘 범죄 욕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괴기하고 가학적인 성행위에 관심이 생겼는데 현실은 어때? 차갑지? 여자랑 한 번도 정상적인 만남이 뭐야?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얘는. 어릴 때 엄마한테도 막 절대 누가 좋아하지 않을 거 이런 말도 들어가지고 겁을 내고 있었어 여자 상대하는 것에. 이런 감정을 계속 쌓아놓다가 이날 터진 겁니다. 에드먼드는 시신 둘을 트렁크에 싣고 집에 돌아왔어요. 시신 처리하라고 토막냅니다. 그리고 해안가 숲을 여기 나눠 버리는데
머리는 또 기념품 마냥 또 집안에 들여다 놔. 이게 성인 되고서의 첫 살인이고요. 세 번째 범행은 4개월 만입니다. 1972년 9월. 얘 이름이 에이코 쿠라고요. 15살이에요. 한복 입고 있잖아. 아빠가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미국 가서 거기 여자랑 결혼해서 이제 애를 낳았던 건데, 그래가지고 아빠 영향으로 좀 한국 무용의 악기를 가르쳤거든요. 얘가 무용 수업하고 집에 가다가 에드먼드에게 납치된 거죠. 권총으로 위협해서 팔 묶고 트렁크에 가뒀어. 자기 사냥터로 이동해 목 졸라 죽입니다. 시신을 집에 가져가서 똑같이 성폭행하고, 앞에 히치하이킹 때랑 동일한 수법이야. 얘 범행 순서를 정리하면은 차로 유인, 납치, 폭행, 교살, 성폭행, 토막, 유기예요. 대부분의 범행을 이 순서대로만 해. 자기만의 규칙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자기가 쌓여있는 그 뭔가 알지도 못할 족같은 감정이 해소된다는 거지. 그래서 현장이나 시신에 고유수법이 항상 남게 돼 있어요. 연쇄살인범은. 이걸 시그니처라고 하는 거고. 몇 달 뒤입니다. 1973년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범행을 똑같이 저질러. 19, 23, 20살 순서로 나이대들이 다 어려요. 범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 쿨타임도 짧아지거든요. 처음엔 냉각기가 4개월이나 됐는데 나중에는 한 달, 일주일도 못 가. 이게 엄마와 갈등이 심해질수록 짧아지는 겁니다. 얘는 엄마한테 지배받는 게 싫어. 근데 벗어나질 못하는 이유가 학습된 무기력감도 있지만 이 감정을 지금 얘가 계속 살인으로 털어내고 있잖아. 살인의 목적은 엄마에 대한 복수예요. 근데 다른 여자들로 계속 대체하면서 감정을 털어내고 있어. 그럼 또 집에 들어가서 원치 않는 지배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이걸 반복하면서 살인이 습관화된 겁니다. 아무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능숙한 시신 처리가 가능해졌고, 이 와중에 피해자 머리는 죄다 보관해요. 자, 이제 1973년 4월 20일이야. 에드먼드 캠퍼의 최종 목표. 자기 인생의 지배자, 엄마죠. 클란의 스탠버그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전날 밤도 엄마한테 무차별 맹비난을 들었어요. 이날 분노가 터졌어. 새벽 되자 망치 들고 자는 엄마 방에 들어가 막 내리친 거지. 자기를 평생 괴롭힌 사람인데 얘는 한 번도 대들어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만 꾹꾹 쌓아놓고 있다가 25년 만에 이런 식으로 터진 거지. 이 분노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냐고. 머리가 수박처럼 깨졌대잖아. 미친 듯이 망치질을 했고요. 엄마가 이미 죽었는데도 화가 안 풀리니까 칼을 들어 한참을 또 찔러. 감정이 좀 가라앉자 이제 하던 대로 시신 훼손하고 목 자릅니다. 여기서 그동안 없던 행동을 해요. 이미 엄마 죽었어요. 머리도 잘라냈잖아. 끝났는데 엄마 입에 쓰레기를 채워 넣어요. 이거는 범죄 심리학에서 복수의 감정으로 해석되죠.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시신이지만 끝까지 수치심을 주는 행위예요. 당연히 성폭행이 있었고, 지 낳은 엄마 죽이고 성폭행까지 하려면은 대체 이 정신머리가 어때야 가능한 겁니까? 22단계에 올라갈 만하죠. 성적 욕구는 아니고 평생 피지배자로 살다 보니 자기도 같은 욕구가 생겼어. 한편으로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지배하는 엄마가 부러웠던 거야. 복합적인 감정이었겠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딱 하나겠어. 엄마에게서 시작된 여성 혐오, 복수심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감정이 섞여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로 이 지랄이 난 것 같아, 얘는. 엄마가 최종 목표였는데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엄마랑 친자매처럼 지내던 이웃집 아줌마래요. 셀리 헬리엇이라고. 얘가 뭐 감정이 좀 가라앉았다지만 아직도 피는 뜨겁습니다. 흥분도가 남아있어요. 이대로 끝내기가 뭔가 아쉬운 거야. 이 아줌마한테 전화했어. 엄마가 찾으니까 빨리 오래.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가 에드먼드 손에 또 죽은 거지. 이제 좀 살만해졌나 봐. 개판 친 집 놔두고 콜로라도로 갑니다. 이 새끼 도망가는 거야 지금. 그동안 집에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다 차 아니면 길거리 수풀 이런 곳인데 실내에서 첫 범행을 저지르니까 노하우도 없고 시신 발견될 게 이제 뻔하니까 무섭잖아. 근데요, 생각과 다르게 경찰은 얘를 용의선상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뭔 생각인진 모르겠는데 에드먼드는 일단 안전하게 도망 다녀야겠죠. 열심히 숨어 다녔어. 근데 지가 먼저 지쳐가지고 경찰에 자수한 거야.
전화 걸어서 내가 엄마 죽인 에드먼드 캠퍼 밝혔고, 경찰은 처음에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어요. 에드먼드도 당황했어. 다시 전화해. 그동안의 여대생 살인 사건 다 자기가 저지른 거다 밝히니까 이게 범인밖에 모르는 내용이거든요. 경찰도 이제 진지하지. 그래서 체포된 겁니다. 경찰에 연행될 때 에드먼드가 굉장히 정중하고 차분했대요. 무감정한 말투로 범행 다 자백했고, 유일하게 감정적일 때는 어릴 때 얘기하면서요. 엄마, 자기한테 어떤 말 했고 어떻게 대했는지.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범행 동기일 뿐이지 경찰이 알아야 할 연쇄살인과는 상관없잖아요. 어디서 납치했고 어떻게 때렸고 찔렀고 어디서 죽였고 이런 거랑 상관없잖아. 엄마한테 욕먹은 거는. 근데 막 선생님한테 괴롭히는 친구 이르듯이 애처럼 하나하나 다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랬고요. 우리 엄마가 이랬고요. 내가 이때 막 이랬고요. 지가 한 짓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 얘기해. 근데 당한 것에만 감정적이에요. 시신 흉기, 범행 동기 다 나왔어. 증거 완벽해. 재판에서도 말 안 바꿔. 판사가 어떤 처벌 받고 싶냐고 물었는데 이 새끼가 자수는 했지만 정신 못 차립니다. 최고의 희열을 느끼고 싶으니 고문해서 죽여줘요. 캘리포니아가 사형하는 주입니다. 자기도 당연히 사형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판사 형께서 이 새끼 생각을 읽은 건지 종신형 줬어요. 이게 최근 사진입니다. 2019년. 76살이야 지금. 캘리포니아 메디컬 센터에 들어가 있대요. 감옥 아닌 거 보니까 정신문제 인정된 것 같아. 이 새끼가 가석방 신청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에 2024년 7월 9일이 14번째 심사였습니다. 당연히 거부됐지. 병신이 뭐 최고의 희열 뭐 고문해서 죽여줘요 이 지랄 해놓고 가석방 신청을 14번 하고 있다니까? 이런 새끼들은 다 거짓말이야 말하는 게. 다음 심사는 2031년에 있대요. 근데 소문으로는 에드먼드 캠퍼가 또 교도소 생활이 좋아가지고 지가 가석방을 거절한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하도 이상한 새끼니까 FBI에서 연구자료 만들어 보려고 얘 면담하러 자주 찾아갔거든요. 이 새끼도 누가 만나러 와주는 게 좋은지 적극적이었어. 당연히 맨입엔 안 되고 또 뭐 콜라랑 햄버거 이런 거 싸가지고 갔을 거 아니야. 담배도 주고. 나름 자기한테도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일종의 거래 차원으로 만난 것 같고, 이 새끼의 협조로 사이코패스적 범죄자의 특성이 알려지게 됐던 거예요. 프로파일링 연구에 영향을 많이 준 새끼였고요. 나중에는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을 만드는 작업도 했었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범죄 관련 서적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팟캐스트 같은 녹음이 아니었을까 싶고, 얘 만난 사람들은 다 그래요. 10명이나 죽인 연쇄살인범으로 믿기 힘들게 멀쩡하대. 똑똑하고 통찰력도 있어서 더 그래 보인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범죄자가 평소에도 지랄 맞고 눈빛이 이상하면은 뭐 원래 그럴 만한 새끼 아니야? 얘 감정을 다 읽을 수 있잖아.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온 살인이라는 게 이상하지 않는 취미가 되는 거잖아, 자기한테는. 이것만 빼면은 우리랑 같은 일반인이에요. 살인 하나만 추가된 정신 상태라는 거야. 이딴 상태니까 뭔 별 개짓거리를 다 하고 악의 규모 22단계에 올라가는 세계 최악질 범죄자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예요. 10년 만에 다시 이야기해보는 에드먼드 캠퍼 연쇄살인 사건이었고요. 주기적으로 또 과거에 유명했던 대형 사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